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31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 대표님. 네. 시청자 여러분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윤 대표님. 네. 이번 주 4월 4일이 금요일입니다. 네. 지금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조차 지정을 못하고 있어요. 네. 사실 금요일 날 선고를 하려면은 한 여유 있게 하려면은 오늘 내일 중에는 그렇죠. 선고 기일을 네. 통고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고 네. 여야 간에 아주 마흔역 네. 후보자 임명을 놓고 격렬하게 대치하는 양상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야당 측에서는 4월 1일 그러니까 내일까지 마흔역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은 박찬대 원내대표는 중대 결심을 하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에 맞서서 여당 쪽에서는 줄탄핵 뭐 통탄핵 네. 이거야말로 내란이나 다름없다. 의회 내란, 의회 네. 쿠데타다 해서 지금 72명을 고발을 했죠. 아마 오늘 한다고 합니다. 예. 네. 경우에 따라서는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도 하겠다 해갖고 맞불을 놓고 있는데 박찬대가 얘기하고 있는 중대 결심이라는 게 뭘까요? 뭐 일괄 탄핵이나 순차 탄핵에 들어가는 거 아닐까요? 제가 보기에는 뭐 박찬대가 계속 중대 결심을 얘기하는데 중대 결심도 하도 자주 하니까 뭐 당장 네. 오늘에 임명하라, 네. 뭐 오후에 임명하라 그렇게 한 지가 여러 차례 된 것 그렇죠. 같아요. 네. 뭐 양측이 손절인가요? 예, 날짜 정해두고 계속 어떻게 보면 협박하고 공갈치고 어떻게 보면 뭐 조폭들 영화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더 민초 초선 의원들은 원래 오늘까지 임명하라고 안 하면 그렇죠. 또 가만 안 있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냥 지나갔어요. 지나가니까 4월 1일까지 그러니까 내일까지 안 하면은 뭐 중대 결심한다. 뭐 이렇게 했는데 중대 결심에서 계속 겁을 주겠다는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만큼 지금 5대3 교착론이 많잖아요. 되도록이라고 하지 되도록이라고 교착 해서 상태에 빠졌다. 그렇죠. 인용을 6명 이상이 돼야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킬 수가 있는데 지금 5명이라는 설이 시중에 파다예요. 네. 그러니까 마흔역을 어떻게든지 투입해서 6명을 만들겠다는 건데 이게 좀 잘 안 되니까 계속 늦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박찬대가 자꾸 한덕수 대행을 탄핵하고 최상목을 탄핵하고 국무위원들을 탄핵한다는데 진짜 탄핵할 사람은 문영배 아닌가요? 그렇죠. 네, 문영배가 안 오고 있는 거죠. 문영배가 지금 탄핵 심판하는 그 KTX를 끌고 가는 그 기관사죠. 기관사예요. 근데 서울서 가요. 부산까지 신나게 달리다가 지금 구포역에서 안 가고 있어요. 예. 왜 부산역에 안 가겠어요? 다 왔는데. 이거 6명이 안 된다고 안 하는 거예요, 지금. 평의도 다 끝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평결을 해야죠. 일각에서는 다 해서 평결문을 쓰고 있다는데 그거는 내가 보기엔 조금 억측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헌법재판관들 심사 박사들이 많거든요. 그 사람들이 헌법 연구관들이 판사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죠. 판사들이. 그 사람들이 A안, B안, C안 다 만들어놨어요. 기소, 인용, 각하 다 써놨어요. 그래서 그거 중에 하나 골라서 부르면 됩니다. 근데 판결문 작성이 늦어서 다 뻥이고 지금 진짜 어떻게 보면 논리는 문영배가 6명이 안 됐으니까 안 하고 버티는 거죠. 그러면서 민주당 이재명이한테 자꾸 SOS를 치는 거죠. 나는 빨리 하고 싶은데 이거 기각으로 어떻게 발표를 하냐. 4월 18일 날 내 임기 끝나는데 니네가 좀 알아서 뭐 좀 해줘라. 그러니까 문영배를 탄핵해야죠. 문영배가 국정농단 주범이에요 지금. 그렇죠. 그리고 탄핵 심판 때도 공정하게 했습니까? 초식에 갖다 놓고 하고 윤석열 대통령 측 말 한마디 안 하는데도 못하게 딱 자르고 엉터리로 방터리로 했잖아요. 그리고 변호 있는 사람들 제대로 곽종근 사령관이라든지 저 홍장원 이런 사람 것도 분명하게 대질신문도 안 하고 그냥 막
통과했잖아요. 그래놓고 지금 와서는 6명이 안 되니까 문영배가 들고 있는 거죠, 들고. 예, 왜 공무원들 옛날에 보면은 군청이나 면사무소 보면은 그 공사, 건설업체에 관련된 예. 그 애매한 거, 급한 거, 건설업체는 급한데 급행료를 받으려면 어떡합니까? 서랍에다 그냥 서류를 넣어놓습니다. 그렇죠. 근데 업자들은 몸이 달아요. 그러니까 서랍에다가 돈 봉투를 넣어놓으면 그때 이제 결제를 해주는 거잖아요. 지금 문영배가 하는 짓거래 이거랑 똑같습니다. 6명 될 때까지 안 하고 버티는 거예요.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지금 의견을 수렴해서 발표를 해야 되잖아요. 예? 기각 몇 명, 각하 몇 명, 인용 몇 명에서 발표해서 손뼉 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예. 이걸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영배가 오염이 된 인물이죠. 오염된 헌법재판관. 자기한테 유리한 거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이 사람은 헌법재판관이 아닙니다. 예, 앞잡이지. 예, 이 그러니까. 사람을 탄핵해야 돼요. 예. 예. 그러니까 문영배가 예. 그렇게 초시계까지 갖다 놓고 예. 속도전을 벌였지 않습니까? 네.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예. 지금 변론 종결한 지 34일째 아닙니까? 예. 예. 그때 좀 제대로 했으면 그렇죠. 지금처럼 절차 논란이라든가 뭐 어떤 그런 정당성 문제가 예. 안 나오는데 예. 그때는 그냥 번개불에 콩 볶아 먹듯이 하고 예. 지금 와서는 그게 이제 또 발목을 그렇죠. 잡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방에서 수준 낮은 향판 향판만 출신이라 하다고. 이게 운영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 접수된 지 63일 만에 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 만에 했는데 지금 윤 대통령은 107일이 됐습니다. 예. 그 문영배가 왜 그랬겠어요? 처음에는 만장일치로 인용될 거로 생각하고 빨리 내 그냥 친구 이재명 선거 나오기 전에. 이재명 선거 나오기 전에 빨리 해서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친구 대통령 만들자. 이게 목표로 해서 막 달렸는데 지금 보니까 이게 지금 헌법재판소가 분위기가 좀 바뀌었어요. 이제는 외부 분위기가 여론이 바뀌어버렸죠. 여론도 바뀌고 윤석열 대통령에 그렇죠. 대한 지지율도 엄청나게 올라가 버리고 그렇죠. 여론이 지금 뭐 탄핵 찬성파보다는 네. 탄핵 반대 그렇죠. 이 집회에서 그 나오는 군중들이 뭐 10배 차이도 나는 경우도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한덕수 대행에 대한 탄핵 심판,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심판에서 보면은 헌법재판관들이 자기를 추천해준 쪽을 대변하는 쪽으로 정치성을 강하게 갈수록 띄고 있어요. 예. 예? 자기가 문재인 때 임명한 사람, 뭐 저 김명수가 임명한 사람 다 자기를 대변하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보수 쪽에서도 지금 색깔을 뚜렷이 나타내고 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보수나 박근혜 전 대통령 기각을 찬성했던 사람도 나중에는 꼬리를 내렸거든요. 여론 때문에. 지금은 완전히 좌냐 우냐로 완전히 갈라섰어요. 그러니까 설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있는 대로 빨리 발표만 하면 되는 건데 문영배가 지금 안 하고 버티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초선 의원들이라든가 예. 초선 의원들이 결국은 뭐 오더가 내려왔으니까 그렇게 우르르 나와서 아, 이재명이가 야 뭐 한 거죠. 시킨 거죠. 거기다가 또 외부에 있는 네. 호면이 있지 않습니까? 네. 김원중까지도 또 교실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 줄탄핵 통탄핵 해갖고 예. 완전히 작사를 내버리고 예. 입법권에서 그러니까 우원식이가 바로 임명할 네. 수 있도록 하면 될 거 아니야? 네. 이러니까 맞습니다 하고 머리 숙인 건데 그러니까 예. 그래가지고 이 초선 의원 예. 그리고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그 박찬대 팀이 요즘에는 아주 강성입니다. 네. 그 김용민, 박성준이 또 뭐 노정면이라고 뭐 네, YTN 네. 무슨 부국장인가 하다가 네. 간 사람이 있잖아요. 네, 네. 그 사람들이 이끄는데 대신에 또 이재명이는 또 SNS에 글을 올려가지고 이 헌재에 대해서 여기는 한쪽에서는 어르고 네. 때리고 네. 이재명은 달래기를 또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헌재에 대해서. 네, 역할 그렇죠? 분담을 하고 있죠. 네. 역할 분담으로 네. 우주 무게만큼 무거운 짐을 지고 불멸의 밤을 보내며 고심에 고심을 거둬가고 계실 것으로 생각한다 하면서 헌재 재판관들한테 한 사람 쫙 말아 올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중적인 사람이죠. 양두구육이라고 한쪽에서는
헌법재판관들을 막 몰아치는 거를 하면서 한쪽에서는 아주 고생하시고 이 나라를 이끄는 예? 헌법재판관이라고 또 칭송을 하고 핵심은 여기에 있는 것 네, 같아요. 그렇죠. 국민이 헌재를 압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민주주의 최후 보루가 되어줄 것이라는 확고한 기대와 열망의 표현이다. 이게 뭐겠습니까? 헌재가 인용을 해주세요. 그 얘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이재명이 헌재 인용 판결을 내리는 게 뭐 민주주의의 완성이라고 뭐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런 건데 한쪽에서는 지금 뭐 김어준이가 거기 유튜브에 민주당 초선 의원들 어젠가요? 6명을 초대했어요. 예. 요즘 매일 부릅니다. 예, 6명을 한꺼번에 불러가지고 오라고 하면 다 쫓아오니까. 자기가 막 나무라는 거예요. 윤 대통령한테 비상계엄권이 있는 것처럼 국회에는 그 탄핵 소추권이 있는데 입법권도 있고 했는데 너희들 뭐 하냐? 줄탄핵이고 뭐고 빨리 해서 판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초선들이 쩔쩔쩔쩔 매는 거예요. 그게 내란입니다. 내란. 그렇죠. 국회에서 탄핵 소추권이 있어서 정상적으로 탄핵안을 발의해가지고 이렇게 한다면 모르지만 그걸 통탄핵을 해가지고 국무회의, 정부를 붕괴시키고 마비시키는 거 그게 왜 내란이고 왜 쿠데타 아닙니까? 그렇죠. 다 탄핵시키면은 거부권도 행사할 사람을 안 남기고 싹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정부를 무력화시켜갖고 권력을 찬탈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상. 지금 순차 탄핵이나 통탄핵 보면은 옛날에 나치 독일이 왜 한 명씩 처형하는 거 있잖아요. 예? 한 명씩 처형하는 거 이실직고할 때까지 그거랑 잔인한 게 똑같지 않아요? 한 명씩 한 명씩 끌어내서 공포가 제일 심하죠. 그렇죠. 한 번에 독가스 풀어서 아우슈비츠처럼 다 같이 죽이든지 한 명씩 끌어내서 쏴 죽이든지 이게 생각이 나요. 이런 게 말이 됩니까? 이 나라 국정을 완전히 마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했으면은 김필성 변호사라고 민주당 쪽 대장동 변호인이거든요. 이재명하고 그렇습니다. 가까운 사람인데 그렇군요.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그랬었어요. 국무회의는 헌법기관인데 이거를 무력화하는 거는 내란죄로 기소될 가능성이 있다. 지금 민주당이 그렇죠. 굉장히 위험한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글 쓴 거 보니까 형법 91조에 국가기관을 강압적으로 전복하거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면은 이게 바로 내란죄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한 것보다 지금 더 어리석은 일을 민주당이 지금 하고 있다. 주진우 의원도 비슷한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법률위원장 아닙니까? 국민의힘. 이거 위원정당 해산 사유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석기에 그 통진당이나 뭐 다른 게 뭐 있습니까? 그렇죠. 국무위원들을 통탄핵해서 국정을 국무회의를 마비시킨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결국은 말씀하신 대로 5대3 이렇게 교착 상태에 빠지니까 그걸 타개하기 위해서 한 명을 마은영을 반드시 4월을 걸고 집어넣어야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뭐 다른 얘기 없어요. 그렇죠. 엄포치고 뭐 공발치고 협박하는 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문영배가 이재명한테 SOS 친 거죠. 나 빨리 기각하려고 그러는데 인용하려고 그러는데 저 한 명이 부족해. 그러면 그대로 할까요?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냥 현 상대로 5대3으로 할까요? 이재명이 뭔 소리 하냐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탄핵 심판하는 헌법재판관들이 압력 넣는다고 판단을 바꾸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벌써 정해졌어요. 평생을 법관으로 지낸 사람의 자존심도 있고 명예도 있고 자존심도 그렇죠. 그리고 또 이진숙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을 하면서 완전히 정파에 따라서 지금 헌법재판관 8명도 갈라서 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그걸 바뀔 때까지 기다린다? 저는 4월 18일 날 문영배하고 이미선 재판관 임기가 끝나서 6명이 되기 전에 뭐 헌법재판관이 판결한다는데 제가 보면은 4월 18일까지 안 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지 않느냐. 5대3 그대로 가면은 그냥 계속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안 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민주당에서 내놓은 법안을 지금 처리하겠다. 위원이고 뭐고 관계없이. 그렇죠. 그게 두 사람 문영배하고 이미선 임기 연장을 6개월간 한시적으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도 말이 헌법에는 없는데. 그렇죠. 헌법을 무시하고 하겠다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건데 하여튼 4월 18일까지 계속 공갈 협박해서
분위기를 완전히 그 몰고 가겠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정계선 헌법재판관이 한덕수 총리를 그때 인용 의견을 냈잖아요. 네. 예, 마흔역 안 해줘서 자격이 없다. 그래서 아주 인용 의견 낸 게 그런 흐름으로 지금 계속 가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네. 문영배하고 이미선에 대한 불만이 아주 그냥 임계점에 다다랐다는 거 아닙니까? 정계선처럼 좀 적극적으로 뛰어야 하는데 이 문영배는 소극적이다. 뭐 자료나 찾고 앉았고 왜 그러냐? 좀 적극적으로 뛰어갖고 설득을 하라 하는데 아니 문영배한테 설득 당할 사람들입니까? 그 보수 쪽 사람들이 문영배를 훨씬 능가하는 이 사법부에서 보면 정통 코스를 걸어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법리로 보나 뭘로 보나 위에 있는 사람이 설득이 당하냐고요. 그렇죠. 단핵 심판정에서야 문영배가 이제 주심으로서 재판장이니까 뭐 좀 끌고 가고 초식에도 갖다 놓고 했지만은 판결은 헌법재판관 한 명 한 명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고 서로 간섭을 하면 안 됩니다. 토의는 할 수 있어도 서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영배가 지금 코너에 몰린 거고 정계선이가 지금 어떻게 보면 왕따를 당하고 있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지금 뭐 여야가 모두 신속하게 재판을 아니 탄핵 심판 선고를 하라고 촉구를 하고 있고 국민들도 조금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4월 4일 날 가능하기도 하겠지만 지금과 같은 교착 상태가 계속된다고 한다면은 말씀하신 대로 뭐 11일 아니면 18일 거의 뭐 임박까지도 끌고 갈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는 넘을 수도 있지 않겠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넘으면 이제 이미선하고 문영배가 퇴임하니까 6명만 남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 좌파 2명이 퇴임하니까 분위기가 확 바뀌니까 어떤 식으로라도 뭐 4일하든지 11일 날 하든지 18일 날 퇴임이니까 그 뭐 옛날에 이정미 그 헌재 재판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그 탄핵 심판 한 3일 전에 했잖아요. 3일 전에 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직전에 할 가능성도 뭐 상당히 있습니다만은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이게 협상으로 해결될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4월 18일을 넘을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저도 윤 대표님의 말씀에 공감을 표시하면서도 하나의 기운은 지금 마은혁을 만약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을 할 경우 최소한도 10일 이상 아니면 2주가 걸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최소한도. 왜 그러냐. 변론을 갱신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 마은혁을 바로 임명한다고 이 탄핵 심판 그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헌재 재판관들의 의견을 거쳐서 거기서 합의가 되어야 하고 그렇죠. 또 하나는 양측한테 그러니까 청구인과 피청구인들한테 서류를 보내고 거기서 서류 접수해갖고 오케이가 나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재명은 서류 접수 안 해가지고 폐문부재를 갖고 뭐 40일, 50일 이렇게 연기를 했지 않습니까? 만약 그런 절차들을 거치면 최소한도 2주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2주가 걸리면은 문영배, 이미선이 날라가죠. 퇴임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왜 민주당이 저렇게 마은혁을 임명에 그렇게 사활을 걸고 목을 매느냐. 그래서 일각에서 나오고 저도 얼핏 이렇게 드는 것은 이거 교란작전 아닌가. 사실은 다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딱 뚜껑을 까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까지 국민들도 이제 아이 선거를 해야지. 그러면 선거하면은 승복해야지. 이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교란작전을 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번에 이재명이 2심에서 항소심에서 무죄 받으리라고 생각한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아무도 그걸 없었죠. 탁 뒤집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마은혁을 임명하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문영배, 이미선이가 퇴임해버리고 나면은 임명한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말이 6명이 되는데 그중에 한 명만 반대해도 안 돼. 이걸 뻔하니 아는데 저렇게 거기다 목매는 듯한 이런
제스처를 쓰고 있는 거 보면은 이것도 뭔가 작전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요. 예, 이재명이가 워낙 뭐 교활하고 수감하는 교토 3굴 아닙니까? 뒤통수 치는데 전문이니까 뭐 성동 격서 작전일 수도 있어요. 저렇게 마은역에서 온 국민의 관심을 마은역으로 옮겼을 때 그럴 때 전격적으로 재판정 열어서 땅땅 끝낼 수도 있는. 마은역 없이도 우리 했다. 그렇죠. 그럼 승복해야 할 거 아니냐? 그렇죠. 뭐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헌법재판관들이 그 민주당하고 내통하고 있는 헌법재판관이 한 3명 정도 되잖아요. 예. 그래서 리얼타임으로 아마 민주당에 이 정보가 전달이 헌법재판정 내의 분위기가 전달이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이재명이가 얘기를 안 할 뿐이지 그래서 민주당이 완전한 뭐 교란 작전으로 한다. 저는 그렇게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아니 그래서 의문이에요. 네. 리얼타임으로 전달이 되고 충분히 알고 있을 건데 과연 그러면은 국민의힘이나 여권에서는 리얼타임으로 그 현재 내부 소식 또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지만 알고 있느냐? 아니 항소심 봤지 않습니까? 저쪽은 거의 알고 있었던 표정 같잖아요. 그때 그렇죠. 이재명 들어갈 때도 끝나고 봅시다. 그리고 어느 국회의원도 걱정한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딱 뒤집혀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쪽은 당연히 유죄 판결 나올 걸로 생각하고 있고 유죄 판결 나오면 우리는 그때부터 망고땡이야 띵까띵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뒤통수를 맞은 거예요. 이번의 경우도 저는 혹시 그럴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배제할 수는 없죠. 과거 들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그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각된다고 그래서 그때 청와대에서 케이크도 2단 케이크, 뭐 5단 케이크인가 큰 거 준비하고 축하 파티 하려고 했는데 만장일치로 8대 0으로 인용됐잖아요. 의미에서 볼 때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는 전혀 뭐 예측할 수는 없는데 다만 이제 지금 흐름으로 봐서 민주당이 저렇게 악을 쓰고 하는 거 보면 여태까지 또 그 탄핵 심판 방통위원장이니 이진숙이니 한덕순이 나오는 거 보면은 어느 정도 5대3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이런 예측을 그냥 하는 거죠. 누구든지 뭐 근거를 갖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 3명이 뭐 도원 결의를 했다는 말까지 나오지만 저쪽에서 뭐 누구한테 헌재 소장을 제의를 했느니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판결 때 어떤 한 사람만 마음 바꿔버리면 6대2가 되는 겁니다. 끝나는 거죠. 이재명이는 교토 상굴이라고 토끼가 물 하나만 파놓는 게 아니고 3개, 4개 파놓지 않습니까? 자기 도망갈 궁리, 살 궁리를 하기 때문에 워낙 교활한 사람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거 다 작업해놓고 마지막까지 끌고 가가지고 여론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도록 거기 불복이라든가 그런 말이 안 나올 정도까지 이 벼랑 끝까지 몰고 가서 탁 바꾸면은 꼼짝없이 당합니다. 이재명과 또 민주당 이 사람들의 이 수라는 게 워낙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분명히 경계를 해야 한다. 이 점을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